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 장은 이게 코스피는 좀 빠졌죠. 좀 빠지고 코스닥은 조금 오르고. 근데 오늘 시장은 최근에 좀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투기 심리가 좀 많아지는 모습이에요. 투기 심리가. 투기 심리가 많아진다라는 건 뭐냐면 지금 그 기관이나 외인들이 강하게 이제 매수하진 않아요. 어느 정도 매수도 했다가 매도도 했다가 하는데 강하게 매수는 하진 않지만 개인들이 이제 물량이 좀 많아졌어요. 현재 최근에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 시장이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밑에서부터 쭉 올라올 때보다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크게 상승해서 수익이 나는 구간에서의 개인들의 매수는 많지 않고 주로 이렇게 하락할 때 매수가 많거든요. 하락하고 조금 반등하면 팔아버리는 그런 이제 개인들의 이제 좀 투자 이제 패턴들이 좀 보이고, 근데 지금 최근에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이제 횡보하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장에서는 이 상방으로 간다는 확신이 없는 이상은 좀 조심스러워지죠. 그렇죠? 아무리 외국인이든 개인이든 간에. 그렇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열 하루 정도 10일 캔들 정도가 이제 하락을 보이고 있거든요. 10일 캔들 정도 하락을 보이다가 어제랑 오늘 이틀 동안에 이제 좀 양봉이 보였는데 어제 오늘 거래량은 많지 않아요. 거래량은 많지 않는 이런 모습이고, 그러니까 거래량이라는 것이 어떤 확신이라고도 보면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여기서 확 올라갈 거라는 어떤 확신이 있다면, 그죠? 강하게 매수를 했겠고 거래량이 늘었을 건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는 거가 조금 어느 정도 눈치를 보는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아침 시작부터 해서 쭉 계속 매수를 했었어요. 매수를 했었고, 요거는 이제 일간 차트인데, 매수를 했었는데, 처음에 갭으로 출발해서 한번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바닥을 잡아준 다음에, 이제 상승으로 올라왔거든요. 상승으로 올라왔는데, 그래도 처음에 시초가를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초가면, 요거를 좀 굵게 써볼게요. 처음에 시초가가 요 정도 라인이거든요. 처음에 시초가를 장이 시작하면서 약간 떴다가 이렇게 내리고 바닥을 잡고 올라오다가 이제 그 회복을 못하는 이런 마감이었는데, 외국인의 여기 오른쪽에 보면 외국인의 그 거래는 늘어났거든요. 그렇죠? 반대로 기관들은 그냥 꾸준히 팔았던 이런 모습이고 개인은 계속 삽니다. 뭐가 됐든 삽니다. 그리고 코스닥 역시 개인은 계속 그 매수 우위에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거래가 조금 이제 처음에는 팔아줬다가 마지막 장 막판 그 1시 이후부터는 다시 이제 코스닥도 외국인이 좀 들어오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장이 되게 애매한 장이에요. 애매한 장이고, 거래소는 횡보를 하고 코스닥은 강하게 한번 하락을 보여줬던 이런 모습에서 쉽게 매수 물량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만약에 매수를 하고 싶더라도 개인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고 있는 구간에서는 매수할 물량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매수할 물량이 없다라는 거는 시장을 올릴 주체인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매수가 없다라는 거고, 대신에 개인만이 매수를 한다라는 거죠.
이 개인들은 시장을 이끌어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개인들이 계속 모으고 있는데, 개인들이 이제 시장의 변곡점을 확인하려면 일단은 개인들이 개인들의 물량이 좀 출회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럼 요거를 가지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를 하고 그 매수의 힘으로 지수든 종목이든 상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시고 최근에는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개인이 계속 사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서 만약에 시장이 상승으로 간다라고 하려면 개인의 물량이 팔려야 되는 거고 여기서 코스닥도 상승을 강하게 가려면 개인이 팔려야 돼요. 개인의 물량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기 전까지는 시장에 큰 어떤 변화는 찾기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시황에도 마지막 시황에 장 마감하고 올렸는데 일목으로 보면 한 11캔들 정도 하락하고 한 이틀 정도 올랐는데요. 보통 이제 시장이 조정을 보일 때 한 2주 정도, 영업일수로 치면 한 11일 정도 되는 거죠. 11일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 이건 조정이 아니라 하락으로 간주할 때가 많아요. 근데 다행히도 코스닥은 한 열하루 정도, 11일 정도 조정을 보이고 지금 이틀 상승을 이제 준비를 하는 모습인데 아직은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승으로 이어질지 아닐지는 확인할 수는 없어요. 아직은 확인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일목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한 앞으로 한 3일 정도 그러니까 내일이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화요일 정도까지 어떤 상승이 이어질 수도 있겠다. 이 정도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요 정도 670 라인대 코스닥 지수 670 라인대를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 그죠?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 코스닥이 좀 변화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어느 정도 부정적인 좀 모습이 있는 게 마지막 요 날 엊그제 음봉으로 마감한 날에 대북 이슈가 있었던 날 예를 들어서 그 종가가 여기가 그 하루 중에 고가이고 저가라고 했을 때 그 종가가 이 절반 위에 있었다면 어느 정도 시장을 좀 받드는구나라고 느꼈을 텐데 이 마지막의 모습이 고가와 저가의 한 요 정도 부분 3분의 한 1지점 부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시장이 반등을 할지 안 할지는 이해를 만약에 뭐 좀 얘기를 해야 된다면 아마 반등보다는 하락의 좀 느낌이 아직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장에서 반등을 보이려면 보통 이렇게 바닥을 잡는 날 종가가 이게 쭉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밭 차트에서 종가가 이 위쪽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종가가 하루 중에 꼭 그렇지 않은 날도 있지만 이런 날도 보면 알 수 있죠. 요 날도 종가가 이 날도 하루 쭉 빠졌다가 종가가 결국에는 다시 끌어올려서 이 끝에까지 와버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추세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오늘 이 조정이 N자 파동으로 한번 나올 가능성도 있다. 대신에 그 느낌은 열하루 빠지고 한 5캔들 정도 올라가고 뭐 9일이나 13일 정도가 빠질 수 있는 그러니까 요 날짜로 따지면 한 다음 주 화요일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어떤 시장에서 강하게 무언가를 매수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힘들다. 하지만 최고의 실적을 2017년도 2분기 그리고 3분기에 나올 종목들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로 더 말씀드리면 지금 신용잔고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스닥을 보면 코스피를 보면
신용잔고가 4조 정도거든요. 그죠? 4조 정도인데 코스닥이 4조 3천억이 넘어가요. 4조 3천억. 시장의 차이가 한 8배 뭐 이상 차이 나죠. 8배 정도 이상 차이 나는 시장인데 코스닥의 신용 잔고가 신용 융자 그러니까 융자 돈을 빌려서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산 양이 더 많다라는 거는 상당히 투기적이다. 투기적이다라는 거고 이 투기적인 매물들이 다 쏟아 나와져야지 그 말은 물량이 출회돼야지만 그 물량을 가지고 누군가 올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신용 물량이 일단은 줄어야 된다. 그죠? 줄기 위해서는 하나예요, 방법은. 한 번에 큰 음봉 하나만 나와주면 개인들은 거의 다 던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간을 한번 기다려 보면 그 날이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는 일단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잠시만요. 오늘 잠깐 설명드릴 거는 종목을 어떻게 좋은 종목을 좀 추스리냐, 추스려서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어떤 종목을 찾을 때는 일단 기본적 분석이라고 흔히 말하죠.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것이 좋아요. 좀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뭐 방식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본적 분석에서 종목을 에너지를 60% 정도로 쓰고 기술적 분석에 40%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종목을 사고 싶다라고 하면 이 회사의 예를 들어 아주 심플하게 매출과 혹은 영업이익 이런 순이익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재무제표 그리고 이 회사의 지금 현재 상품들의 트렌드 그죠? 이런 것들을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어떠한 종목을 예를 들어서 하루가 걸려야 된다 그러면 하루 중에 한 60% 정도는 이런 기본적 내재 가치에 힘을 쏟아서 찾는 게 맞고 그 이후부터 여기에서 걸러진 종목들 있죠. 좋은 종목이다라고 기본적 분석에서 확인이 되면 나머지는 기술적인 그러니까 차트상의 좋은 모습에서 매매를 하는 거죠. 특히 차트에서 매매를 할 때는 충분히 바닥권에서 어떤 매집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튼튼하게 꽉 조여진 종목들은 이거 자체가 지지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지지 역할을 강하게 돌파하는 날 이때 매수를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안전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요런 날 매도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날이 진짜 매수의 날이고 이 이후부터 시세는 바뀌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한 2,000개 정도의 종목이라고 하면 방금처럼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추스립니다. 추스리고 해서 한 저 같은 경우는 100개 혹은 100에서 한 200개 정도 종목으로 추스리거든요. 그죠? 이 안에서 바닥을 잘 잡은 어떤 모양 안에서 무언가 돌파하는 이런 시점 혹은 한 번에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한번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라고 하면 이런 구간에서 한번 매수를 하고 그렇죠? 이런 구간에서 매수 그러니까 아주 여러 가지 매수 방법이 있겠지만 좀 심플하게 매수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아주 종목이 강하다라고 하면 이런 전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 요런 부분도 있죠. 그리고 매도 같은 경우에는 설명드리면 이런 데서 매수를 한다고 했고, 그쵸?
매수를 한다고 했죠. 매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곳에서 매도를 해도 되고, 그렇죠? 전고점이 깨는 이런 곳 매도 이런 식으로 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저의 방송을 보시면서 이제 조금씩 연습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 투자자들이 할 때는 가장 좋은 거는 종목을 압축해야 돼요. 압축을 해서 최대한 30종목 미만의 종목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 내일이죠. 내일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그다음에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이 시기까지 요거를 경계로 해서 이 과거에 실적이 좋았던 종목을 요 하나의 분기 안에 한 30개 종목을 모아서 여기에서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고, 이렇게 했을 경우가 사실 가장 좀 좋아요. 왜냐면 종목이 압축되어 있지 않으면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보통. 근데 사실은 2000개 종목에서 이렇게 한 30개 종목으로 압축하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식을 다음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오늘은 일단 제가 했던 거는 추가 매수를 많이 했어요. 추가 매수를 많이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 매매했다가 마무리가 된 종목 중에 다시 한번 나온 거를 신규라기 하긴 뭐하고 다시 한번 재매수 정도로 하는, 이렇게 재매수가 들어간 경우에는 조금 짧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한 2주, 뭐 길면 3주, 뭐 이 정도 안에 이제 트레이딩을 마무리하죠. 그 종목들이 이제 지금 보이는 이 종목들인데요. 오늘 제가 그 추가 매수하는 종목에 대해서 문자는 많이 드렸거든요. 그렇죠? 문자는 드렸고 못 받으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오늘 조금 재밌었던 거는 삼양이에요. 삼양. 자, 이 삼양인데, 삼양 같은 경우는 이게 일단은 이게 월간 차트예요. 월간, 주간, 일간 차트. 이 세 개를 한 번에 보는 연습을 하세요. 이게 가장 좋아요. 가장 좋고, 일단은 주간 차트로 한번 설명드리면, 한번 바닥에서 한번 큰 파동이 있었어요. 큰 파동이 있었고 크게 먹었었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의 실적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마이너스 순이익 34억 했던 회사가 2016년도에 188억을 순이익을 내요. 근데 요번 연도의 예상치가 520억이 나오거든요. 그죠? 근데 시총이 3,800억밖에 안 돼요. 그죠? 그 삼양식품은 현금성 자산이 상당히 많은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죠? 이 말은 그냥 영업이익을 그냥 아주 작게 보수적으로 뭐 10배 정도 이렇게 준다고 해도 시총이 한 5천억은 돼야 되는 회사라는 거죠. 근데 현재 3,800억이다. 그럼 앞으로 한 30% 가량은 뭐 상승 여력이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고, 근데 이 종목 자체는 너무 유명해지다 보니까 변동이 커요. 이렇게 변동이 커서 아마 이 종목에 요런 근처에서 사서 물린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이런 곳에서 물리면 한 20% 정도 손실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종목인 걸 알아도 매도 타이밍이 잘못되면 손실 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삼양식품은 좋은 모습이었다. 그래서 매수로 들어갔고, 일단 이렇게 오늘 한 번에 매수가 나왔지만 이게 만약에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몇 차례 매수가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매수도 분할로 매수를 할 것으로 이제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동이 이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 여기서 한 방에 사서 한 방에 올리는 게 가장 수익이 높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거고,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서 빠져버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나눠서 사서 이런 부분에서 나눠서 파는, 그래서 결국엔 수익이라고 하면 한 이 정도, 뭐 이 정도만 수익을 내가 취하겠다 라고 해도 돼요. 이 정도 수익을 취해도 충분히 수익을 많이 먹는 거예요. 많이 이득을 내는 거고. 그래서 너무 큰 욕심은 안 부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바닥과 고점에서 사고 파는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오늘 삼양식품은 이런 식으로 매수를 했었고, 근데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아요, 사실은.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사실은 삼양식품에 제가 오늘 뭐 문자로도 넣어드렸지만, 일단은 실적이 너무 좋다. 큰 의미의 실적이라는 게 하나 있었고, 지금 이제 원자재 쪽에 원자재 투입 단가가 이 상승을 했었는데 조금 이제 완화될 거라는, 원자재, 그러니까 원재료 상승 단가가 어느 정도 좀 하락할 거다. 이런 모습이 있었고, 지금 또 하나는 이제 17년도 1분기까지 라면 시장에서 가격으로 지금 큰 싸움이 있었거든요. 가격 할인. 너무 경쟁이 치열했던 거죠, 경쟁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는 국면이고, 그리고 5월부터 얘네들이 가격을 인상해요. 인상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꾸준한 이런 식재료 관련된 이런 업종의 종목들은 주가가 오르는 계기 모멘텀이 중에 가장 큰 게 가격 인상이에요. 가격 인상. 그래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농심이라든지 오뚜기라든지 어떤 뭐 제과 이런 쪽 업종들은 가격 인상될 때 보통 주가가 한 단계씩 레벨업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잘 맞춰서 매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추가로 매수했던 게 우리손 FNG죠. 우리손 FNG. 그죠? 우리손 FNG는 상장한 지는 오래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 회사도 가격대가 2,000원밖에 안 하는 아주 작은 회사예요. 시가총액도 1,700억 정도 하는. 그죠? 아주 작은 회사인데 매수한 이유는 뭐라고 할까요? 흔히 이게 이 경제적 해자라고 하죠. 경제적 해자. 경제적 해자라는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모츠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진입 장벽이 높아요. 왜냐면 이런 업종의 회사를 차리기 위해서는 신규 설립을 할 때 이제 주변에서 이제 환경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죠? 그리고 그 신규 설립에 이제 규제가 좀 많아요. 특히 이제 가장 큰 게 민원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예 신규로 설립하기 자체도 어려운 면도 있고, 그리고 이 회사는 수직 계열화되어 있어요. 키우는 것부터 가공해서 판매하는 것까지 다 나오는 회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수입하는 것들에 대해서, 수입산들에 대해서 어떤 경쟁력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신선함, 그죠? 신선육이라고 하죠. 신선육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 냉동식품, 수출되어 오는 냉동식품과 이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소비 특성상 이렇게 수입육에 대해서 대체 효과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을 흔히 말하는 비탄력적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비탄력적.
비탄력. 탄력과 비탄력이라는 경제 용어를 흔히들 많이 쓰는데 비탄력적이라는 상품이 어떤 거냐면 이게 수요와 공급이 쉽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배추 시기인데 배추가 나와야 되는 시기인데 어떤 홍수가 나가지고 배추가 다 잘못됐어요, 농사가. 근데 사람들은 수요가 있잖아요. 그죠? 수요. 김장을 담그는 수요. 이 시즌에 배추를 사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시즌에 배추를 못 사버리면 이 배추가 공장에서처럼 바로 찍어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이 배추 값이 한 번에 급등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통 수요와 공급에서 이렇게 그었을 때 비탄력적이라는 상품이란 건 이게 이제 기울기가 이제 가파른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해자가 있는 경제적인 이제 해자가 있는 기업이다. 작지만 아주 강한 기업이다라는 이런 의미로 매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매수한 타이밍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이었고 이게 이 하나의 파동이 지나갔고 아마 여기서 파동이 더 갈 거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이 파동이 가다가 꺾이게 되면 얻는 손절 처리하고 나오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손절하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손절을 안 하는 것이 잘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매수는 모두 잘하거든요. 좋은 종목을 매수를 잘 하는데 손절을 못 해요. 그래서 계속 물려서 끝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매수했으면 수익을 끝까지 먹고 잘못됐으면 손실을 짧게 잡는 이런 식의 매매를 하는 게 안전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여러 가지 종목 내가 한 네다섯 종목을 샀다라고 했을 때 수익 나는 종목, 손실 나는 종목, 수익, 손실 이렇게 나더라도 수익은 크게 먹고 손실은 다 짧게 잡아버리면 이렇게 손실 나는 이 구간이 하나의 상승으로 다 상쇄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계좌는 플러스가 나는 이런 구조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항상 계좌가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은 또 하나 유한양행도 했었죠. 유한양행. 근데 유한양행은 뭐 사실 트레이딩 관점의 종목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회사가 나쁜 게 아니라 이게 아직 그러니까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잠시만. 그러니까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 추세가 나오긴 한 거예요. 상승 추세가 나오긴 했는데 제가 왜 트레이딩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냐면 이 현재 제약바이오 쪽에 이런 모든 종목들이 개인의 매물이 많다라는 거예요. 개인 매물이. 그 말은 변동이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윗꼬리들이 많이 달려요. 얘네들이. 조금만 상승이 나오면 윗꼬리 잡고 계속 하락을 하는 게 그때마다 개인들이 계속 팔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정말 추세가 나오려면 어떤 이렇게 완벽한 어떤 매물대로 완벽하게 소화하고 쭉 올라갈 때 이때 다 개인들이 떨어져 나갈 때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현재는 약간의 이런 박스권 안에 있는 모습일 때 특히 이런 박스권 안에 있을 때 개인이 가장 많이 이제 사고팔고를 많이 해서 지저분해질 경우가 많아요, 차트가. 근데 오늘은 일단 오늘의 잠시만요, 한번 볼까요? 오늘 누가 이 종목을 좀 많이 샀는지. 오늘 이 종목은 외국인들이 약 한 4억 정도, 그죠? 그리고 개인들이 마이너스 3억 정도 팔고 기관 마이너스 한 1억 정도 이런 수급이었거든요. 일단은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고 일단은 오늘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들어갔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조금 하락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대신에 이 수급과 실적이 좋은 종목은 하락할 때 조금씩 더 사 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개인의 매물이 많아서 잠시만요. 아이고 제가 이거 잘못 설명드렸네요.
이게 지금 안 바뀌어서 예, 유한양행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매물이 많은 구간이어서 아마 하루 이틀의 조정도 더 있을 수 있지만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외인들이 한 97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기관의 매수로 인해서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 이제 좀 기관의 매도로 빠져 있었고 이제 다시 기관의 매수가 조금 들어오면 다시 한번 상승을 한번 노려보고 일단은 수익 구간은 뭐 한 10% 정도 안쪽에서라도 이익 실현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좀 마무리는 좀 짧게 끊어서 갈게요. 오늘 이제 추가 매수했던 종목들, 자, 추가 매수했던 종목들인데요. 요거를 잠시만요. 이거를 잘 안 보이니까 제가 크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좀 작게 잠시만요. 아 이거 지금 좀 중지가 됐네요. 이거 좀 다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많은 걸 펴놓고 있어가지고 컴퓨터가 힘들었나 봐요. 저는 한국투자증권의 HTS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한국투자증권에서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익숙합니다. 근데 어디든 HTS를 써도 상관없어요. 그죠? 잠시만요. 이제 다시 하겠습니다. 일간 차트만 놓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좀 큼지막하게 이게 핸드폰으로 보는 분들이 잘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됐습니다. 오늘 추가 매수했던 것들 테스, 그죠? 테스는 이런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오늘 했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 개인의 물량이 많이 나왔죠. 개인의 물량이 많이 털리는 날이었어요. 기관과 외국인의 동시에 이제 매수가 들어온 날이고 DY 파워 역시 거의 마지막 매수 단계 그리고 한국전자금융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2017년 다 최고의 종목들이에요. 최고의 주식. 최고의 주식이란 건 뭐냐면 실적이 최고라는 거예요. 실적 최고에다가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붙어주는. 그러니까 하락하기 좀 힘든 경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이 좋고 수급이 좋은데 이 이상 더 어떤 큰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받쳐줘야 될 거는 시장. 코스피 코스닥만 받쳐준다면 가장 좋은 거죠, 사실. 그죠? 그렇게 하고, 호전 시럽. 호전 시럽도 오늘 좋은 모습이었죠.
호준 실업도 오늘 좋은 매수 타이밍이 나왔고 아마 이 어떤 지지선을 뚫기 전에 한 번에 뭐 눌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SKC 오늘 SKC도 좋았죠. 신고가를 낸 거예요. 지금 신고가. 그리고 셀트리온 다시 한 번의 어떤 상승을 기대를 하는데 일단은 내일의 위치가 중요해요. 내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일 양봉이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밑에 거래량 역시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반드시. 이게 안 나와주면 조금 며칠 헤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테라세미콘도 역시 좋은 모습에서 오늘 매수가 들어왔고 환인제약도 오늘 좋은 타이밍 매수. 그러니까 보통 시장에서 매수를 할 때 요렇게 어떠한 일정 부분을 뚫고 올라갈 때 요럴 때 매수하는 게 사실 좀 안전해요. 요렇게 올라갈 때면 요런 단계. 만약에 요게 요렇게 간다면 요런 단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설프게 이런 중간에서 고점에서 매수를 하면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다 하락합니다. 수익이 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지켜가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인바디도 오랜만에 다시 한번 들어갔죠. 어제가 매수 타이밍이었고 오늘은 추가 매수하는 타이밍. LF도 한 번에 큰 시세가 있었죠. 큰 시세가 있고 다시 한번 2차 시세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자산시탁은 또 사실은 어제 오늘 자리가 나왔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벌써 이 구간에서 한 번에 매수가 있었고 그쵸? 매도를 한 이후 다시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국토지신탁 역시 좋은 자리에서 나왔고 KC텍 그죠? 더존비지온 다 비슷한 모양이죠. 패턴 자체가 그죠? 매수 자체 이거는 지금 신고가가 신고가를 냈기 때문에 들어간 종목이고 카카오는 이제 이슈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번에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가 코스피로 상장됐을 때 하루 이틀 정도가 아마 좀 지저분해질 수 있어요. 그런 거 좀 조심해서 매수를 하면 되고 현대해상, KB금융, 아스트 특히 아스트 같은 경우에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실적 예상을 50% 이상을 더 크게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분기 실적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 10억 나올 거다 이렇게 했는데 한 30억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한 46억 정도까지도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는데 아마 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아스트 아주 좀 우량하고 좋은 종목이에요. 특히 그리고 시장을 바닥을 잘 다지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렇게 강하게 다져버리면 이 구간 자체가 지지가 되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하는 이런 구간 이후에는 이 구간이 지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는 좀 관심 있게 보면 좋고 종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꾸준히 올라가는 경우, 그러니까 올라가는 중간에 한 번씩 매수하는 구간들이 나오는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다시 재매수를 했습니다. 이때 매수를 한번 했었고 또 다시 매수를 하고 우리은행도 그러니까 우리은행이나 KB금융 같은 경우는 좀 길게 보면 수익이 항상 나는 종목이에요. 지금 특히 이렇게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순간에는 한성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한번 파동이 만들어지는 이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종목들을 오늘 추가 매수를 많이 했고 했는데 일단 저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까지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까지 지수에 관심을 갖자라는 거예요. 지수, 코스피, 코스닥
이 두 개 지수의 방향성을 확인해야 돼요. 이 지수가 결국은 시장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나침반. 근데 일반적으로 딱 손에 가슴에 이제 손을 얹고 그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종목을 매매함에 있어서 지수를 얼마나 유심히 보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수를 항상 보는 연습을 하시고 지수의 방향이 곧 나의 종목의 나침반이다 라고 생각하고 항상 지수를 보는 연습을 하시고 지금 지수의 모습은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를 알아들고 매매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